시몬 경마TV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8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마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대회죠. 국내에서 시행되는 최고의 상금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트, 코리아컵 대상 경주가 펼쳐지고요. 6, 7경주에 시행이 되고, 자 이제 야간 경마 한번 일정을 한번 볼까요? 야간 경마가 현재 이제 이번 주가 이제 9월 8일이죠. 오늘이 이제 9월 8일인데 다음 주까지 경마 시행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 13, 14, 15일 경마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16, 17, 18. 근데 이 주간은 경마를 하지 않습니다. 20일, 21일, 22일 경마를 시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 잘 되고 다음 주까지 야간 경마 딱 요때까지입니다. 15일까지 야간 경마 딱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추석 명절 딱 2주가 남기 때문에 오늘 1호 경마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겠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야간 경마 주간에 한번 최고의 한번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휴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약간 좀 헷갈리시는데 13, 14, 15일은 경마 시행, 그리고 20, 21, 22일은 경마 휴장입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자, 시몬 경마TV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1호 경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일단은 제가 대상 경주는 강공략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고를 안 드리는데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고요.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3경주, 5경주, 8경주, A급. 오늘 최고의 메인은 9경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1호 경마 9경주에 정말 최고의 급 메인 고배당 적중을 했는데, 자 오늘 또 한 대 노림수 있는 마필이 9경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 한번 노림수를 가져가면서 A급 메인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2세 마필 간의 경쟁이고요. 편성이 너무 약하네요. 자, 이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마필 학상 클리어입니다. 이 마필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스타트는 정말 빠르고요. 그러니까는 순발력과 스피드는 정말 좋은데 과연 이 마필이 종반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에 따른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하고요. 그래서 학상 클리어의 현재의 그런 걸음의 완성도라든가 힘찬 정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000m의 여건이라면 이거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6번 마필 강력한 쪽 인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팔리고 있는 마필 3번, 4번, 7번 마필 많이 팔리는데 저는 이 4번 원페이머스라는 마필, 글쎄요 이 마필이 팔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능력에서 그렇게 크게 높게 평가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마체도 좀 왜소하고요. 그래서 빠른 마필도 아니고 종반의 뒷심에서 완성도 이렇게 높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4번 마필 인기를 모읍니다만 이 마필 삭제. 3번 걸작개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입전개 나름대로 끈끈했던 뒷심이었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 마필이 6위권에 그쳤는데 이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또는 직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훈련 강도가 상당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만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직전 이상의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약편성에 또는 선입권에 붙을 정도의 그런 스피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3번 마필. 그리고 노림수는 말이 외곽에는 츠먼 거센폭주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개를 무시할 수 없죠. 주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번 마필이 추기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번 경주의 거리, 전개 빼고 마필의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7번입니다. 거센폭주.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가장 세게 보고요. 따라서 6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7번 마필 노림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3번 마필 가능권이고요. 여기 이제 복병 말이 1번인데, 물론 가야스타가 마체가 정말 왜소합니다. 정말 415kg의 그런 주행상태 체중이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힘에서 좀 미흡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스타의 모마가 가야공주라는 마필이고, 가야공주의 대표적인 자마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마필인 벌마이스타, 코리아 스프린트, 지난해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정말 센 마필이고 빠른 마필인데 그 마필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 대상경제 선전했었던 플라잉스타라는 마필.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가야스타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주행사 때 모습만 지켜보면은 미흡하긴 합니다만 이마필의 혈통적인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만큼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볼 수 있는 보병은 제가 볼 때는 1번입니다. 가야스타. 그래서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강축 저는 인정하고요. 선행 버티기 가능성 있는 마필, 그리고 7번입니다. 거센 폭주. 여기에 3번 그리고 1번 마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번 마필 인기는 모읍니다만 믿음이 크지는 않습니다. 4번 마필 저는 삭제. 6번을 기본 예측을 해서 7번 그리고 3번 1번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여러분들 1호 경마의 편성이 정말 이게 중요한 게 토요 경마에 너무 특별 경주, 트로피 경주가 많다 보니까는 센 마필들이 거기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 경마 같은 경우에는 하위 등급의 경주가 많겠고, 이 하위 등급 경주 중에서도 편성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수준을 감안해서 이제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이번 2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이 이렇게 뭐 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외곽이노 말의 11번 마필. 매직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매직 사운드의 경주를 딱 지켜보면 앞선에는 이 마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앞선에 붙어주는데 종반에 걸음이 없습니다. 자, 이거 앞선에 붙어도 무너지겠구나. 여지 없습니다. 자, 그랬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의 매직 사운드는 선위권의 전개를 펼치고 오히려 종반의 뒷심이 더욱더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는 이전에 존 F 타임이 14초대를 꾸준하게 기록했던 마필, 그리고 사바롱 타임도 거의 40초대 기록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다습줄에 이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존 F 타임이 13초 3 그리고 사바롱 타임이 38초대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선위권의 경합이었었고 나름대로 그걸 이겨내면서 뒷심에 우위를 점했던 마필. 자, 물론 이제 편성이 강해버리면 11번 마필도 검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2경주 역시 1경주와 마찬가지로 편성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11번 매직 사운드는 저에 따른 누님새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의 마필은 우선순위는 2마리입니다. 만약에 9번 프로미스라 마필. 자, 이 마필 데뷔전에 많은 시니어 마필 3세 마필인데 분명히 기대치는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빠르냐? 아닙니다. 스피드 그냥 보통 조금 준수한 정도. 종반의 뒷심 딱 그 정도의 수준. 그런데 이 마필의 수준이 순발력의 상중하로 봤을 때는 중상 정도. 스피드 중상 정도. 중반의 추임력 뒷심 중상 정도.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걸음의 완성도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자부터 너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눈높이로 맞춰도 한다면 9번 프로미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9번 마필. 그리고 네체는 말이 1번 마필이죠. 하이스트 타임인데 이 마필도 많이 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는 직전에 건조한 줄의 종반의 걸음이 좋았었고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봤을 때는 이전과 비교해보면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직 사운드나 마필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이 마필도 뒷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는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서서 들어오는 아예 뒷심이 없었던 마필. 그런데 직전에는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비록 4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중반의 걸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역시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하이스트 타임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병 마필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6번 커맨딩 리드라는 마필. 자, 6번 마필인데 정말 극단적입니다. 초반에는 약점이 엄청나게 심하고요. 반면에 중반의 뒷심은 엄청나게 마필이 걸음이 좋습니다. 자, 이게 마체가 좀 왜소하기 때문에 뒷심이 좋지만은 1300, 1400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된다는 저는 확신이 있고요. 반면에 거리가 1200m 레이스. 그리고 상대 마필들이 뭐 9번 프로미스, 1번 하이스트 타임 그나마 나아 보이는 마필들인데 글쎄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6번 마필이 출발만 정말 원활하게 된다라면 이 마필의 뒷심은 제가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사 때 이 마필이 출발이 좀 늦긴 했는데 그때는 몸싸움에서 이 마필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라든가 몸싸움만 없다라면은 출발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그러면 중후미권에만 붙어줘. 늦발만 안 한다면은
이 정도의 타임이라면은 1200m 레이스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 최고의 보병은 6번 커맨딩 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말이 외곽는 11번이고요. 매직 사운드. 자, 이 마필을 강력한 축 인정합니다. 2위권에서는 9번, 1번 하이스트 타임, 프로미스. 여기에 보병 마필은 6번 커맨딩 리드란 마필. 종반의 추임력. 그래서 1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 1번, 그리고 6번 마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자, 이 경주는 정말 혼전이고, 현재 저는 이 경주의 핵심을 뭘로 찝냐면은 1400m 레이스. 1400m 레이스. 그러니까는 이 거리가 좀 애매한 게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 마필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이 마필이 기본기는 좋지만은 1400의 뒷심 또는 선행 뭔가 2% 정도 부족해 보이는 마필. 자, 그래서 3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충마 선정의 노림수가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그에 따른 충마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경주를 제가 오늘 첫 번째 강공략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림수의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2번입니다. 디바 페스티벌은 마필. 디바 페스티벌. 이 디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의 약점이 정말 극명했었죠. 그러니까는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이 마필의 스타트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종반의 추임력은 정말 강점을 보였고요. 그에 따른 경주력은 지난 7월 달이었죠. 데뷔전 때 스타트는 늦어가지고 최후미권이었지만 종반의 추임력은 정말 돋보였고요. 저는 그래서 직전 경기 이 마필을 딱 한번 지켜봤는데 중요한 건 스타트가 됩니다. 자, 이 마필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스타트가 되는데 오히려 뒷심이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직전에 복귀를 보면은 초반에 앞선에 나섰지만은 종반에 걸음은 없었는데 저는 이거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동안의 디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성장 중에 있는 마필, 아직까지는 실전 중에 있는 마필이고 그동안의 전개가 참았다가 종반에 한 발을 쓰는 점에 익숙했었는데 직전에는 앞선에 붙어줬다? 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주의 디바 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앞선에 선행 또는 선위권에 이거는 붙는다면 이번에는 무조건 버틸 수 있는 확실히 있습니다. 왜? 이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본다면은 런던 골드라는 마필이 직전에 이겼죠. 그러니까 런던 골드는 직전에 추임력을 이 마필이 준우선했는데 과연 이번에 그에 따른 추입이 통할 수 있을까? 최근에 서울조로를 감안해봤을 때는 앞선에 붙는 마필, 내측에 있는 마필들이 너무너무 유리하고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런던 골드라는 마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자리도 잘 잡아야 되고 앞선도 무너져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종반에 한번 써야 되는데 반면에 디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이 마필이 또 한 번에 앞선에 붙는다? 무조건 종반에 저는 버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200 거리다 또는 1300 거리다 라고 한다면은 주목할 마필들이 몇 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4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를 보일 것이다 라는 개념이 판단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목할 마필은 디바 페스티벌. 이미 앞선에 붙어 줘봤고 그에 따른 전개를 펼쳐봤습니다. 마필도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에 저는 선행까지 보고 있고요. 내측의 선행권이 잘 잡는다면은 저는 무조건 꽂힌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 바로 이번 디바 페스티벌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압축은 되고요. 압축 공략이 되는 레이스입니다. 지울 수 있는 마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압축은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마필을 주목을 할 것이냐? 그 마필은 2번입니다. 디바 페스티벌. 뭐야? 직전에 앞선에 붙었는데 못 버텼잖아. 아닙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편성이라면 따라서 2번 마필을 저는 강력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거는
전개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축인데, 과연 이제 어떤 맛필이 가장 안정적인 축일까? 이에 따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사경주. 자, 그러면, 현재 주목하는 맛필이 바로 외곽의 6번 신의 운명인데, 이 맛필이 농땡이 기질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따른 취재 내용이고요. 맛필이 농땡이 기질이 있겠고, 자, 그래서 마방에서는 직전 이 맛필이 앞선에 붙으면서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 역시 앞선 전개를 펼칠 것이다. 앞선에 붙여줘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맛필인데, 제가 볼 때는 선의권 전개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전에 이 맛필의 편성이 6등급이었죠. 너무 약했던 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걸음의 위력은 정말 좋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제 승급전 치고는 부담 중량이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대 난층도 강해졌고 승급전이다. 자, 저는 그래서 이게 충마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은 바로 네이처는 바로 이번 최강현마. 저는 이 맛필을 믿습니다. 최강현마. 정말 좀 사연이 있는 맛필이죠. 데뷔와 동시에 1억 4천만 원의 고가의 맛필로 인정이 되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맛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부진했었고, 그래서 뭐 어찌어찌 일단은 뭐 공백기도 가졌고요. 이제 현지 시점에서는 18조 마방 이적을 하면서 이 맛필이 뛰고 있는데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직전이 8월 4일 레이스였죠. 이거 서부 챔프에 나올 정상. 제가 적중에 성공했던 경주였고요. 그런데 이 편성이 이렇게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최강연만한 맛필이 종반에 올라옵니다.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그러니까는 최근 데뷔 아니후에 최강연만의 경주력은 직전 경주의 내용이 정말 가장 좋았다. 그리고 직전에 5등급의 편성이 약하지 않았었는데,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53.5kg의 부담 중량.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5등급에 쉽지 않았던 편에서 3등을 했던 맛필인데, 오히려 6번 신의 운명은 직전에 걸음이 좋다 해가지고 승급전에 무려 55kg. 2번 맛필의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맛필이 직전에 보였던 그런 추임력이라면 1700m 레이스 유리하겠죠?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중위권에만 붙어줘도 무조건 종반의 경쟁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맛필. 그래서 충마 선정이 중요한 레이스, 저는 믿음은 2번입니다. 최강현마 2번 맛필을 믿고요. 그리고 2의 맛필은 3번 승리공주가 최근에 꾸준하죠. 그러니까는 지난 4월 28일 뭐 이전에 3월달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는 맛필인데, 직전에도 종반의 내축 주입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3번 맛필 인정. 그러면 여기 이제 보병 맛필은 어떤 맛필이냐면, 아무래도 최근에 주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연 선행은 그러면 어떤 맛필이냐. 자, 물론 외곽에는 6번 맛필이 나름대로 빠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5번 빅블레드. 자, 이 맛필이 초반에 밀고 나오면은 선행을 받습니다. 마방에서는 워낙 최근에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거리를 늘려 출전한다 라는 그런 내용, 멘트가 있는 맛필인데, 그런데 이번에 만약 이 맛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는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지난 6월 16일 경주 같은 경우는 이 맛필이 편한 선행은 아니었죠? 그런데 종반의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편한 선행이라면은 저는 버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6번 맛필이 축으로 불안한 게, 5번이 만약에 선행을 받는다? 6번의 전개가 수월할 리는 없습니다. 거리도 늘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감안해 봤을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맛필은 저는 2번 최강현마, 이 맛필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물론 우선순위는 6번이 될 수 있겠고, 안고 할 수 있는 맛필은 3번 승리공주, 여기에 선행 찬스인 5번 빅블레드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촐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저에 따른 누림선은 2번 맛필 최강현마, 우선순위는 6번 맞습니다. 신의 운명.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맛필 3번 승리공주, 5번 빅블레드. 최고의 복병은 빅블레드입니다. 선행. 그러니까 뭐 최근에 능력을 이기는 게 전개죠. 능력을 이기는 게 주로입니다. 능력이 안 돼도 그냥 뭐 덱만 받으면은 그냥 꽂히는 그런 최근의 주로를 감안해 본다면은 선행력 마필 찾아야 됩니다. 그 마필이 5번 빅블레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번을 기본으로 해서 6번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3번 승리공주, 5번 빅블레드.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거 정말 좀 문제의 경주로 저는 판단되고요.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제가 준비된 오늘 두 번째 강공략 경주고 좀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그러니까 뭐 얼핏 보면은 뭐 7번 베스트마야가 직전에 워낙 괴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죠. 7번 마필 괴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7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후착 싸움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3번 라운드 클레이머, 4번 다나운 넥스, 6번 행복여전사, 5번 배다리 캐머 이런 마필들이 현재 가능권인데 저는 이 경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7번 마필, 자, 이 마필이 이번 경기의 문제입니다. 베스트마야.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충마의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는 베스트마야는 왜 이 마필이 재검을 받았냐면은 기뎀의 악벽, 사행의 악벽 때문에 이 마필이 재검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 직전 경기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냐면 나름대로 송재철 기수가 정말 잘 타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측에 선행용 마필이 있었지만은 외곽의 선입권 전개를 펼치면서 이미 4코나 돌면서 앞선을 장악한 다음에 그대로 레이스를 주도했던 모습. 여력 자체는 정말 좋았죠. 단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베스트마야가 직전처럼 선행 또는 외곽에 편하게 2선 전개, 2단 전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측의 선행을 받았을 때 과연 이 꽃자리를 이 마필, 물론 이제 선행을 받으면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러면 뭐 그냥 꽃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못 받고 직전처럼 이렇게 선입권에 딱 붙으시느냐, 2단 전개, 이 전개가 그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3단 전개, 4단 전개를 펼치면은 사행의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마필 선행을 못 받는다. 그리고 만약에 따라간다. 모래를 맞았을 때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마야 외에 빠른 마필들이 있을까를 봐야 되겠죠. 내 측부터 보면은 2번 청계기상. 자, 이게 웃긴 게 최근에 세화꽃도 초반에 앞선에 이 마필 붙어줍니다. 자, 이 마필도 어쨌든 2번 마필은 빠르고요. 청계기상, 라운더 클레머 만만치 않게 빠르죠. 여기에 다나운 넥스 상당히 빠릅니다. 다나운 넥스 배다리 캐검 늦지 않겠고 행보녀 전사 빠릅니다. 자, 그래서 현재 7번 마필 외에 내 측에 있는 마필만 놓고 보더라도 빠른 마필들이 거의 3두의 마필, 4두의 마필. 그러면은 만약에 베스트마이너 마필이 4단 외곽 전개를 펼친다? 아니면은 따라간다? 모래를 맞는 그림이 그려진다? 자, 이거 악벽의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물론 7번 마필이 이 모든 가정을 차치하고 그냥 선행이다, 선행 확신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7번을 축으로 그냥 때리면 되는데 저는 전개 고민을 해보면은 7번 마필은 불안하다. 절대 선행 어렵고요. 2단 전개 쉽지 않습니다. 저는 3단, 4단 외곽을 돈다고 보여지는데 아니면은 따라가겠죠. 모래를 만든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마필 일단은 불안수에 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 따른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라운더 클레머, 다나운 넥스. 라운더 클레머는 어떤 점이 좋냐면 저는 이 마필은 따라가도 종반에 뒷심이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경기의 가장 최적의 전개는 3번 마필이고, 그리고 이 다나운 넥스는 이전의 경주를 봤을 때 정말 걸음이 없습니다. 종반의 걸음이. 그러니까는 6월 23일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서긴 했습니다만 거의 다 와서 잡힐 뻔했습니다. 1300m 레이스. 자, 그랬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폭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제어가 된다. 저에 따른 뇌피셜 아닙니다. 취재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다나운 넥스라는 마필이 이제 제어가 된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도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았지만은 종반에 힘대결에서 이 마필이 우위를 점하면서 준우승했던 마필이 다나운 넥스입니다. 따라가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받더라도 이제는 폭주를 안 하고 제어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4번 다나운 넥스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5경주의 포인트가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자, 이 7번 마필 뺄 수는 없습니다. 뺄 수는 없겠는데 저는 이 마필 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축은 상당히 불안하다. 전개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노림수의 마필 3번이냐 4번이냐 이에 따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결론은 7번 베스트마에는 전개상 마필의 악병상 악벽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불안하다. 저는 충분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3번 또는 4번 주목하면서 두 번째 강공략 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일본 대표 마필 3뒤의 마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손 마필 1뒤의 마필, 그리고 이제 2의 마필은 이제 국내산 마필들인데 국내 활약 중인 마필. 자, 이렇게 경쟁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압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압축. 그 다음에는 뭐 3쌍이든 3복이든 조합이 필요하겠죠. 저는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바로 리메이크라는 마필. 리메이크. 저는 이 마필 또 된다 봅니다. 또 된다 보고요. 카와다 기수의 기승인데 지난해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경주를 어떻게 이끌었냐면은 그냥 뭐 출발이 이 마필 이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출발이 빠른 마필은 아닌데 그냥 흐름에 따라서 초반에 중위권의 전개를 펼치면서 종반의 직선줄에서는 거의 추진도 없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옵니다. 그때 당시에 경주를 봤을 때 벌마이스타가 선행을 받고 제가 그 당시에 적중했던 경주였는데 저에 따른 누림수는 벌마이스타였죠. 당시의 리메이크는 축이었고요. 벌마이스타가 선행을 받으면은 이거는 뭐 아니면 돈데 만약에 선행을 받는다? 이거는 버틴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코리아 스프린트와 역대 경주를 보면 코리아컵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일본 마필과 수준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 100m를 뛴다. 올림픽에서 그러면은 미국 대표 선수와 국내 선수 간 기록 차이가 5초, 4초 차이 나겠습니까?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물론 이제 리메이크라는 마필은 이길 수는 없었지만 벌마이스타는 마필이 선행을 받으면은 이거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리메이크가 그때 당시에 중위권은 전개를 펼쳤는데 종반의 걸음은 벌마이스타 또는 당시에 어마어마한가요? 이런 마필들 한두 발 뛸 때 리메이크는 세네 발 뜁니다. 그러니까 주폭 자체가 이게 남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7번 리메이크라는 마필을 저는 가장 세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관건은 2번 마필 KI 도리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아나키스트. 또한 중요한 거는 리메이크의 공백기인데 이걸 한번 볼까요? 리메이크 이게 4개의 반인데 리메이크의 그동안의 성적을 한번 보면 이전에도 이 마필 3월달에 경주를 치른 다음에 7월달에 경주를 치렀을 때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11월달에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2월달에 사우디 경주였죠. 사우디 가서 경주를 치렀을 때 리아드 더트 프린 이때 경주에서는 이 마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 그렇게 공백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마필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3월달에 이 마필이 두바이에서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5개월 정도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카와다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뭐 최근의 호흡 자체는 정말 좋았죠. 그동안에 꾸준하게 호흡을 맞췄었고요. 이번에도 카와다 기수의 기승인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축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관건은 2번 KI 도리에 일본산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아나키스트인데 저는 2번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 이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기승 기수를 보면 자, 이번에는 요코야마라는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첫 기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과의 호흡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능력에서 이 마필을 세게 보진 않습니다. 2번 마필 현재 많이 팔리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경쟁력은 없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반면에 외곽에 있는 아나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을 무시할 수는 없네요. 자, 이 마필의 각질이 어떻게 보면은 리메이크라는 마필과 거의 흡사한데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주라든가 기록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1200m 레이스는 강력한 대항마입니다. 리메이크와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은 11번 아나키스트.
자, 그래서 현재 외국에서 온 마필 중에서는 리메이크는 저는 강축 인정하고요. 강축 인정하고요. 여기에 아나키스트를 상대마로 보는데 이외 마필 중에 저는 최고의 보병 러턴 마필이냐면 벌마이스타. 자, 이 벌마이스타 역시 그렇습니다. 이 벌마이스타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로 보는데 이 마필이 간혹 늑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행 마필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1200 국내에서 최강의 마필은 10번 인정합니다. 벌마이스타. 그러니까는 지난해 벌마이스타 마필이 준우승을 했었죠. 그때 3등은 일본 대표 마필이었는데 벌마이스타가 워낙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하다 보니까는 이 마필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단 이 마필을 넘어선 마필은 리메이크. 딱 그 한 마리였죠. 자, 저는 그래서 아나키스트 마필을 세게 인정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10번이 선행을 편하게 받는다? 라는 그림을 그린다라면은 저는 이거는 2위권 경쟁도 가능하지 않을까. 2위권 경쟁 또는 3위권에 버티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0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 중에서 역시 뭐 김혜성 기수의 9번 스피드형이죠. 저는 2회 마필들은 크게 경쟁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리메이크 저는 우승이 유력하다 봅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항마는 아나키스트. 미국산 마필 11번이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여기에 9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합으로 들어간다면 뭐 삼복 조합은 7번, 11번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9번. 요렇게. 아니면 3쌍을 노렸을 때는 7번, 11번을 중심으로 해서 10번, 9번 또는 7번, 10번을 중심으로 해서 11번, 9번 요런 조합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가지고 11번, 10번, 9번 아마도 이 선에서는 끝나지 않을까. 이 선에서는 끝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번 리메이크를 강력한 축 인정. 대항마는 11번 아나키스트. 여기에 10번 벌마이스타, 9번 스피드형.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제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자, 코리아컵 대상경주 1800m 레이스. 이게 역대를 놓고 봐도 그렇고 코리아컵 같은 경우는 이제 1800m 레이스죠. 정말 일본 대표마 참담하긴 합니다만 국내 마필과 격차가 너무 큽니다. 사이즈 차이가. 그래서 이 7경주는 저는 일본 마필 3대의 마필이 있는데 이 선에서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3대의 마필. 자, 그러면 어떤 마필을 봐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라이트 워리어라 마필. 이 마필 일본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윌슨 테소로. 여기에 크라운 프라이드. 자, 이 11번 마필은 지난해 코리아컵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죠. 크라운 프라이드.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강력한 마필이 나온 게 바로 윌슨 테소로. 자, 이 마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능력만 듣고 보면 8번 마필의 능력을 저는 가장 세게 보고요. 8번 마필. 그 다음에는 11번. 아마도 8번, 11번 그냥 끝날 가능성이 정말 높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승기수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보시면은 윌슨 테소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와다 기수가 직전이었죠. 직전에 천왕산 경주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때 당시 기승기수가 카와다 기수였고 이때 경주에서 6등을 했던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라이트 워리어입니다. 라이트 워리어. 이 마필이 직전에 윌슨 테소로 마필과 동일하게 경주를 치르면서 당시 6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6등 했던 마필. 이 마필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크라운 프라이드냐 윌슨 테소로냐 이에 따른 판단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뒤의 마필 모두 크라운 프라이드 마필 같은 경우에도 카와다 기수가 기승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그래서 이제 그 일본 현지 제가 게시판을 이렇게 딱 보니까는 아마도 카와다 기수가 어떤 마필이 기승하는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카와다 기수의 선택이 8번이다. 그래서 8번의 능력도 앞섰긴 합니다만 더욱더 우승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곽이나 말해 크라운 프라이드 마필인데 이 마필에 대해서 그러면 카와다 기수가 기승을 못하는데 어떤 기수가 기승하는 게 가장 현명하냐? 그 기수가 요코야마 기수였습니다. 왜냐면
요코야마 기수는 직전에 크라운 프라이드에 기승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머큐리 컵 대상 경주 이때 우승을 했는데 나름대로 호흡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첫 기승이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도 비록 카와다 기수가 기승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차선책은 요코하마 기수가 나쁘진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8번과 11번의 능력을 높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라이트 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코리아컵 대상 경기를 딱 봤을 때 이 크라운 프라이드 마필 위슨 테스로는 없었죠. 지난해에는 크라운 프라이드 마필이 우승을 했을 때 뒷직선주로 전개를 펼쳤을 때 뒷직선주로 해서 이미 이 마필이 그냥 선행을 받았던 게 아니라 주폭이 워낙 좋아져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이미 넘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종말이 그냥 독주입니다. 독주. 그래서 우승을 했던 마필. 그런 전개를 펼쳤던 모습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측에 있는 이 마필 라이트 워리어 직전에 윌슨 테소나 마필한테 졌던 마필인데 근데 이 마필은 정말 빠릅니다. 빠르고요. 선인형 마필.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능력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서울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는 만약에 라이트 워리어 마필이 정말 편하게 선행을 받는다. 저는 만약에 이를 낸다면은 만약에 이변이 연출된다면은 4번 마필의 입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만 듣고 보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8번 윌슨 테소로 저는 강축 인정하고요. 외곽에는 크라운 프라이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트 워리어 이 순서인데 아마도 2위권에서는 4번 마필이 제가 볼 때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선행력입니다. 선행력. 윌슨 테소라 마필도 자유형 마필이죠. 뭐 선행, 선입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크라운 프라이드 마필도 따라갈 것으로 보이시는 마필. 직전에 이경주 대상 경기에서 우승을 했거나 준우승을 했을 때도 윌슨 테소로는 선입권 전개였죠. 거의 중상위권 전개. 이때 선행은 라이트 워리어였습니다. 라이트 워리어. 이 마필이 당시에 선행을 받아가지고 아쉽게도 종말의 걸음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경마공원의 주로라면은 그나마 좀 가능성의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일말의 가능성. 자 어쨌든 국내산 마필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 중인 마필들은 사이즈 차이가 보여난다. 그래도 그나마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이 글로벌히트죠. 글로벌히트.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위너스맨이 나름대로 선전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위너스맨 안 된다. 공백이 너무 길고요.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삭제할 수 있겠고 글로벌히트가 저는 그나마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강축은 저는 8번 인정합니다. 윌슨 테스로 강축 2위권에서는 11번이 유력합니다. 거의 배당 없겠죠. 그런데 변수가 있다라면은 라이트 워리어 일본 마필 이 마필의 선행 버티기 여기에 그나마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이 글로벌히트 국내산 마필.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코리아컵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잔치는 열리는데 정말 좀 씁쓸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어차피 저희는 뭐 적중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해 본다면은 8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11번 크라운 프라이드 여기에 선행 찬스인 라이트 워리어 복병은 역시 2번 글로벌히트 한 마리를 만약에 더 안고 간다면 저는 석세스 마초로 봅니다. 아마도 기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경만하는 게 또 모르기 때문에 석세스 마초가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 그렇습니다. 순서를 정한다면은 8번, 11번, 4번 그 다음에는 2번, 5번이다. 그리고 이번 경제 최고의 복병은 4번 마필 라이트 워리어 이 마필의 선행 버티기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 봅니다. 이렇게 코리아컵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기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희에 따른 첫 번째 A급 경기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1호 경마는 자 8구 경주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공략 경주의 최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그래서 8경주 A급 9경주 메인이고요.
팔경주에 제가 주목하는 마필 이번 경기에 축은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좀 마트 검사 때문에 이번 주에 마필의 상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필의 상태는 이거는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마사에서 이제 마트 검사를 했을 때 합격을 하느냐 불합격이냐 이 부분이 중요했지만은 나름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하고 있는 마필. 자, 이 마필 일단은 저는 강추 인정하고요. 관건은 뭐냐면 편성은 조촐한데 이 경전의 2위권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접전입니다. 물론 이제 충마도 접전이 납니다만 저는 충마에 따라 확신을 있고요. 2위권이 접전인데 우선적으로 제가 노리는 마필. 자, 이 마필은 최근에 추임력이 정말 좋은 모습이었지만 직전 경주에 부진했던 이유가 확실했던 마필. 왜? 직전에 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이 마필이 종말에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인데 물론 이제 초반에 앞선에 붙을 수도 있는 마필이랍니다만 제어 속에 종말에 한 발 쓰는 이런 전개가 이상적인데 직전에는 기승기수가 끌리면서 아예 그냥 앞선을 강탈해버립니다. 넘어서 버렸죠. 근데 이게 페이스 안배가 안 된 겁니다. 돌려 봤을 때는 종반의 걸음이 무뎌졌던 모습. 저는 그래서 이마필이 현재 안장도 교체가 됐고요.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연의 페이스대로 운영한다면은 이거는 주력 공략의 노림수로 가장 적절하겠다 라고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필을 노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입금이고 혼전 속에 믿을 수 있는 축. 중요한 거는 노림수의 주력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입금은 제 8경주고요. 생각 외로 조촐한 표정이랍니다만 혼전도가 높다.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국경주입니다. 외삼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메인입니다. 제가 이 경주는 정말 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과감하게. 자, 이 경주가 제가 지난주에 경주였죠. 제가 지난주에 A급 메인에 적중했던 제 9경주였는데 이때 당시 여러분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럭키월드 물론 이제 3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3위권에 근데 이 마필 때문에 3복이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장산 포지는 마필도 노림수의 주력이었고 이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특히나 이 3월 럭키월드 3위를 차지했던 럭키월드 그때 당시 인기순위 거의 끝에서 두 번째 마필이었죠. 저는 이 마필의 능력에 확신이 있었던 그런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구경주에서도 똑같은 유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 마필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근데 최근에 워낙 기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경주에 거의 인기 순위는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제가 지난 5월달이었죠. 이때 경주를 딱 보면서 이거는 정말 마필이 정말 많이 살아났다. 그런데 그 다음 경주도 마찬가지였고 전개도 꼬였지만은 의지도 그렇게 강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필이 직전 경주를 딱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앞선에 붙어주는 모습을 딱 보여줬습니다. 외곽에서 그리고 슬슬 순위가 밀리면서 그대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대단한 변화다라고 보여지는 게 최근에 이 마필은 앞선에 아예 붙지를 못했습니다. 마필이 좋아졌다는 거는 스피드가 나와준다. 그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직전 경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구경주는 축을 세워두고 복병 쪽에 때리느냐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복병을 노리느냐 아마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복 공략에 있어서도 정말 3위권에만 들어와도 메리트가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따른 노림수 때문에 마지막 경주를 제가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1호 경마의 최고의 메인은 구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뭐 기회가 온다라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녹음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죄송한데 구경주 A급 메인을 기다리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천을 드리겠다.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림수를 가져갔을 때는 배당 신경 쓰지 않습니다. A급 메인의 70배가 됐건 100배가 됐던 간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적중을 했고요. 이 경주 역시 저에 따른 찬스 타이밍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자신있게 돌아갑니다. 저는 준비된 최고의 메인 경주 제 9경주에 강력하게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경주까지 모든 예선을 마치고요.
저는 그렇네요. 저희가 뭐 파투투 국가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일본과 경마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근데 뭐 현실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정말 일본 마필들이 너무 세다는 게, 보시면 체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체중 우리나라 마필은 뭐 거의 밀릴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게 주폭 자체가 정말 남다르네요. 한번 오늘도 한번 6, 7경주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주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정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뭐 일본 대표 마필 간의 경쟁도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마필이 이길지. 근데 저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는 나름대로 좀 시간을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주가 야간 경마, 정말 마지막 주간입니다.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겠고, 야간 경마 마지막에 또 추석 바로 전이죠. 그런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성적이 좋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해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